내가 뭐를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줬느냐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 운도 바뀝니까? 이걸 내한테 물었어요. 바뀐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의 운도 그만큼 바뀐다. 그럼 얼마큼 바뀝니까? 내한테 물어서 70%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기본으로 바뀌는 거는 30%지만 그거는 자연에서 바뀌게끔 돼 있는 거고, 수장이 바뀌니까 수장 바꾼 대로서의 그 자연의 힘이 바뀌는 건 30%가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40%가 있다. 왜? 네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해서 바꾸냐? 내가 무엇을 아는 만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르고 억지로 바꾸려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는 지식과 영혼에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질량을 갖추었을 텐데, 그 질량의 범위 안에서만 바꾸어지는 거지, 억지로 하는 데서 그 범위가 넘치설 때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누가 이전한다 하더냐? 대통령 지금 당선된 자가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거기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질량이죠. 평소에 뭐를 갖췄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현재로 업무 보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국민한테 공약하면서도 일단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했든 뭐 표차가 작든 말든 이런 거는 따질 게 없어요. 그분이 정사를 펼치기 좋은 자리에서 펼치는데, 용산선 펼친다는데 강화문 펼치겠다 해갖고 우리가 찍어줬습니다. 그거는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강화문 들어갈까? 그러면 이 국민한테 피해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문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갖고 있는가를 내가 보니까, 내가 출마할 때는, 공약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국민한테 너무 피해가 많고, 업무를 보기가 거기는 마땅치가 않다. 이러면 새로운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용산이다. 내가 용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이렇게 점검을 빨리 해보고, 될 수 있다면, 그럼 펼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다고 뭐 그거 펼치는데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수십조가 들어가고 막 새로 막 청와대를 짓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이고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업무를 펼치고, 이쪽에 그 값어치라고 하면은 얻은 게 더 클 거냐? 값어치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리가 훨씬 값어치가 커요. 지금 값어치는.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업무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나는 3년 전에, 7년 전에도 그걸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서울에서 용산시대가 열린다고. 왜 용산시대가 열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니까 선생님 왜 용산시대가 열리는데요? 내한테 묻던지. 이 사회는 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지명을 만들어 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시기에 그 지명에서 내가 발복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날 때는 누군가가 다시 손봐야 되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이 지명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산 이름도 바뀌고, 동네 이름도 바뀌고, 시 지명도 바뀌고, 바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뀔 때 질량에 기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질량이 어떠냐? 바꿀 거는 다 바꿔 놨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이 용산이라는 데가 너무 좋고, 여기서 업무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지명을 누가 바꿀 때가 지났고, 그게 용산입니다.
최고 좋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업무 보는 게 제일 낫습니까? 최고 좋은 자리는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대통령은 어디 그 이상한 데 가면 좋습니다. 요거예요? 뭐가 좋아요? 지금 최고 지도자로 우리 국민이 뽑아놨다면 그 사람이 최고 좋은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업무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용산이 발복되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느냐가 그 자리가 발복될 때가 온 거예요. 용산의 최고 지도자가 그쪽에 앉았다. 인제 발복해요. 용산 발복하는 거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자리는 아주 큰 사람이 그래도 국민의 지도력을 갖겠다고 나서서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거는 누가 불평할 일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그분이 그 땅을 쓰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나 사회 이상하게 끌어내갖고 내가 뭐라고 이래갖고 그 용산에 가라 했느냐,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물어서니까 이걸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누가 물어도 대답한다.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해. 안 묻는 거 말 안 한다. 물어서니 말한 건데 그걸 갖다가 뭐 무속인 프레임이니, 아니 무속인이면 어떻고 저쪽에 다람쥐면 어떠노? 세상에 필요한 말을 했다면 물론 다람쥐는 말을 못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거러지가 이야기를 하던 저 큰 스님이 이야기하던 큰 도사가 이야기를 하던 세상에 필요한 말을 해놨으면 우리가 잘 쓰든지 그건 방치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지. 나는 국민 앞에 아르키 놓은 거를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걸 듣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쓸 것이고, 기업인이 좋아하면 기업인이 쓸 것이고, 동네 사람이 좋아하면 동네 사람이 쓸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가 맞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가 언제 발복해야 되느냐? 그게 앞으로 미래를 일으키는데 쓸 사람이 왔을 때 발복하는 거예요. 현재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발복해 주는 게 좋겠어요. 시들시들하게 있다가 전 정권을 갖던 사람이 다시 정권 창출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겠어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사람을 도와서 나라가 발복하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됐다면 저 사람을 도와서 나라가 또 발복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좌우파 이런 생각 버려라.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안 맞다. 좌우파가 싸우면 국민이 힘들어져. 이 나라의 주인들이. 너희는 조직이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어디다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 나는 국민을 위해서 내 혼신을 다 바치려고 나온 사람이야. 무속 프레임? 어떻게 국민을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무속인이라고 달라들어? 내가 구설했냐? 돈을 받고 너한테 깽가리를 쳤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무속의 뿌리는 깊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울 때는 무속인을 찾아가요. 왜? 신들과 직접 상대를 하고 자연에 직접 접근을 해갖고 우리 곁에 도와주기 때문에. 무속인이 왜 나쁘단 말이야? 최순실이가 한번 그 대통령 옆에 붙어갖고 엉뚱한 짓 했다고 무속인을 전부 다 그걸 나쁘게 그 프레임을 붙여서 너도 어려우면 무속인 찾아가면서. 무속인들은 그늘에서 세력을 못 만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독교, 불교 세력 만들어갖고 세력이 크다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깡그리 뭉개뜨리려고 하지만 너희도 어려우면 무속인 찾아가지 않느냐? 이 사람들 밤에
밤에 무속인 찾아가 밤에 밤 2시나 돼야 산에 가갖고 두드리 달라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모르게 다녀, 모르게. 그러면서 그 무속인이 잘못됐고 나쁘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같이 협조하고 도와서 야당, 여당,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이제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좌파, 우파가 너무 오래 가면 썩어 빠져. 그 조직이. 그 때문에 국민이 어려워지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건 지금 좌우파를 없애고 너희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 아닌가? 지식인들이면 진보로 나와야 돼. 좌파에서도 진보, 우파에서도 진보. 예, 진보가 나와서 세상을 걱정하고, 우파에도 걱정을 해서 우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도와주고, 좌파에도 좋은 점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는 지식인 진보들이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오늘날 좌파, 우파가 아주 극도로 대립이 돼갖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지대가 있고, 지금 이 판이 용산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떤데? 본인이 당선자가 용산이 나는 좋게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한번 펼치겠다 하면 나라의 지도자니까 한번 기회도 줄 알아야 그것이 정상이지. 앞으로 이 지도자가 그쪽에 앉으면 용산의 시대가 일어나고 용산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용산의 기운이 살아나면 서울 전체가 기운이 살고 경기도까지 기운이 살아. 그걸 묻어놓는다고 저거가 할 때 하려고. 요번에 그래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을 찝었다. 이제부터 용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만질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찝었는데 그건 방해해가지고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그거 들어가고 용산시대 만들래?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욕심으로는 용산에서 쫓겨나고 병신되고 주저앉아야 돼. 차 사고가 나든 헬리콥터 사고가 나든. 용산이야. 용산이라는 뜻이 뭐냐? 인간이 성장을 해가 진화를 해서 법을 만나서 용이 되는 것이야. 사람이 용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와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용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용들이 나와야 되고 이 용들이 인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더 말해줄까? 우리나라의 장관 숫자가 이만큼 불었는데 이거 정리해갖고 장관은 12장관. 이게 정상이야. 대한민국은. 장관은 한 장관 하나가 심장이야. 12심장이 세상을 거느려야 돼.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 국무총리 한 사람. 요렇게 해서 13인을 잘 뽑아서 이걸 세상을 만지게 해야 돼. 엉뚱하게 자꾸 이 장관 저 장관 만들 다 허틀어가지고 전부 다 분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이게 좀 더 축소시켜. 12장관 시대. 이제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